오늘은 1637년에 자인 현민 방희국 선생과 현민 300여 명이 함께 자인현 복수를 이루어낸 취죽당 김응명 선생의 신의를 모신 남천성원을 답사하였다. 먼저 남천성원을 안내받기 위하여 성원이 소지한 경산시 용성면 덕천 1, 2에 3년 전에 경북 포항시에서 40여 년간 철강 분야의 전문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고향인 이 마을에 귀농을 결심한 김상조 선생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귀농 3년차 새내기 농부였지만 무엇보다 취죽당 김응명 선생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찾은 남천성은 본래 경산시 남천면 하대리에 조선 숙종 27년인 1700년에 상덕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자인 복현의 공이 있는 취죽당 김응명 선생과 명은 이광욱, 죽헌 이창호 선생을 개향하였으나 고종 5년 1868년 성원 철폐령에 의하여 회철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곳 남천성원은 자인현을 복설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었던 김응명 선생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오늘 그의 후손인 김상조 선생을 모시고 곳곳에 선생의 흔적을 찾아보고 또 선생이 남겼던 유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생의 사상을 함께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풍광이 좋네요. 예. 바깥에서 이렇게 일대를 살펴보는 것하고 안에서 또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그 송림 구룡산에서 뻗어내려온 저 아주 기살이 센 그 산이 용성 일대를 휙 안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그 남천성원을 휙 안아주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남천성원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우리 김상조 선생님께 이때 선조이신 김응명 선생에 대해서 좀 많은 자랑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김응명 선생은 임난이 발발한 그 이듬해에 아마 탄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탄생을 하셨는데 당시 그 어른 되시는 분이 김우현 선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른이 그 최문병 선생과 같이 자인현에서 임난 창의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임난이 발발하고 가장 먼저 그 어병 창의를 한 그런 지역이 자인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에서 친분이 돈독했던 최문병 어병장에게 많은 조언을 주고, 또 최문병 어병장이 결국 창의를 할 수 있고 어병을 봉기시킬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그 어병 창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국난 극복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내가 먼저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아마 창의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죽당 선생님은 뭐 임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서 병자호란 때 또 어병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자인 현이 경주부에 속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복현을 하기 위해서 방희국이란 자인의 유림과 같이 한 300여 명이 거의 장의 형식으로 목숨을 건 그런 투쟁을 조정해서 했다 한 그런 기록을 경산에 있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선 김응명 선생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저한테는 12대조가 되는 응자 명자 할아버지는 그 선고가 우자 연자 김우련 송정홍이라고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임난이 발발해가지고 최문병세가 창의를 해서 참가하면서 상주에 계시는 우옥 정경세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 정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루 그 사귀었기 때문에 임난이 끝나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네.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 봐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네.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가 임난에 참여하가 돌아오시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그래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임난이 끝나고 나서 아버님의 소개로 여러 석학들을 만난 셈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 김응명 선생은 출생 당시부터 아주 비범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그런 기록을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출생 당시에는 어릴 때 유년기는 어떻게 지냈나요? 유년기에는 그 아버님이 임면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네. 아버님이 돌아오도록 뭐 학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는 그 과거 공부를 해서 하라 뭐 그런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13세 때인가 그때에 밀양 영남로에서 치르는 초시에 장원을 해서 하도 어린 사람이 아이가 글을 잘 써서 그 과거를 주관하던 분이 한 만나보자 하니까 초립동이라 그래서 과연 자네가 이걸 썼는가 좀 되묻고 다시 한번 글을 써보라 하니까 자기가 시를 쓰는 걸 보고 그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제가 태산이라는 태산. 예. 그래서 뭐 너는 김태산이라 해라 이러면서 이름을 그랬다고 전해옵니다. 그 아까 뭐 어린 나이인데 초립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가 선조 40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15세였었는데 뭐 초립동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성숙한 그런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밀양 영남루에서 그 임시 과거를 열었나요? 예, 임시 과거를 열었죠. 그래서 듣자 하니까 초시에 합격하고 다시 또 초시를 치고 뭐 중시를 치고 이렇게 하였다는 기록을. 좀 이제 성장을 해서 한 1, 2세 때 다시 이제 초시를 치고 그다음에 복시를 이제 치려고 해서 이제 진사에 이제 합격을 했죠. 진사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등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등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해서 바랐는데 자기는 여기서 후학들을 기르겠다 하면서 관에서 오라는 연락이 오긴 왔는데 소위부답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다. 이래서 향토에서 머물기를 본인이. 그러시군요. 그 뭐 기록에 의하면은 남다른 효심이 있었다 하는데 아버님이 그 벼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소박한 효심에서 우러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계속 나라에서 부름을 주어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길렀다 하는데 그 당시에 후학을 기르면서 어떻게 해서 자인 복술 운동에 참여하게 됐나요? 1634년 정도 돼서 그렇죠. 그 백성들이 경주 부에 속해 있던 이 자인을 미리 살펴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또 관리들의 수탈도 심하고 또 여기서 경주까지 공무를 세곡을 바치러 가는데도 산을 넘고 길을 넘어야 하겠어.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래서 그 관리들이 피파하고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희국 씨나 이창우 씨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서서 자인을 이걸 현을 다시 복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올린 결과 1637년경에 대왕으로부터 윤허가 납니다. 그래서 자인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인
국회는 정식으로 1637년에 그렇습니다. 그 임선백 현감이 복설과 동시에 현감을 부임을 하게 됐는데 복설 이후에 뭐 별다른 그 자인 현척에서 김응명 선생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저 이제 복현이 됐으니까 네. 도백인 임선백 현감이 네. 자인을 이렇게 세우는데 공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자인 향교를 좀 재건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성리학에도 깊고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고 그거는 내가 하겠다 해서 가산을 투입을 해서 또 가정도 좀 투입을 하고 해서 자인 향교를 처음 시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이제 임선백 그 현감이 자인 복설의 공로가 많은 우리 김응명 선생에 대해서 예. 뭐 그분에 대한 보상책이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에다가 뭐 출사를 건의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출사하는 걸 사양을 하고. 그 여기서 잠깐 거의 그 부친이었던 김우련 선생의 행적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듣자 하니까 자인에서 창의를 해서 훗날 곽재우 어병장 휴학에 들어가서 화왕산성에서 크게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좀 보태주시죠. 예. 김우련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는 셋째 아들입니다. 네. 제일 큰 아들이 김우용 할아버지인데 그 형님하고 두 형제분이 김우련 선생은 관직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관직이 안 있었습니다. 김우용 선생은? 김우용 선생도 관직이 안 있고 그래 있던 차에 임난이 발발하자 네네. 최문명 선생님하고 같은 마을에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난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해서 전부 다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외병을 막자 이래서 참가를 했는데 주로 이제 청도 전투도 참석을 하고 네. 특히 경주의 문천회맹에 참여해가지고 최문병 씨 아들인 최희지 씨하고 같이 이 경주에 가서 문천회맹에 참석하고 그 후에 팔공산 회맹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남에 있는 화왕산 전투에 곽재우 장군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난이 일어난 것이 그 용비해 그 이듬해 전까지 이제 전투가 되었기 때문에 용사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인에서 참여한 분의 이름들이 열거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우련 할아버지가 계시고 지금도 이제 경주에 가면은 황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경주 임난 창이 피가 있는데 거기도 김우용 할아버지하고 김우련 할아버지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해에 경산 임난창이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서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읽었습니다. 그 임난창의 그 우리 주역들, 그 주축 멤버들이 그 다녔던 그 일대를 쭉 살펴보니까 참 그 우리 경산의 그 선조들이 임난 때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목숨을 전부 내다 던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경산에 대표격으로 참여했던 분이 9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98명인데 그 속에 이제 김우용, 김우련 선생도 그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경주의 황성공원에 있는 임난 장이공원이죠. 거기 가서 쭉 과연 경산의 사람들은 어떤 분이 참여했나 보니까 그 김우련 선생하고 김무용 선생이 뚜렷하게 그
그 성함이 새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네. 우리 김상조 선생님께서 근래 와서 임난 장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의 주요 공적, 뭐 공적을 말씀하려면 좀 후손들은 잘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주요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 주요 업적이라면은 역시 그 동료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전투에 참여해서 네. 그 사생치 목숨을 바쳐서 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결의로 누가 원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정신이 뛰어난다고 봐야 되겠고, 네. 특히 경주의 그 서천 전투에서는 네. 우리 인척들이 한 13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을 그 찾아서 집에 형님들은 또 반송하기도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크게 뭐 관에 있었는 것도 또 뭐 하지만은 민간인으로서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막 그래 참가한 그 자체가 네. 그 공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임난 때는 이제 신분의 상승, 예. 그 다음에 명예 회복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 걸 많이 바랐던 그런 육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김우련 선생께서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향토 수호에만 그 전략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저는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취죽당 일고라는 책을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예, 읽어보니까 그 김응명 선생의 뭐 일대기를 적었습니다만 그 아버님 또 백부님의 어떤 그 이야기도 그 속에 많이 수록된 것을 보고 경산 지역에서 참 의병 중에서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애부터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이 취죽당 김응명 선생도 부모한테 남다른 효를 했다. 경산의 112명의 효자 그 명부에 등재한 사람 중에서 예. 김응명 선생이 아주 상위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응명 선생의 효행, 예. 독창성 있는 효행을 자랑하고 싶다면 우선으로서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그 자랑이랄지 뭐 그 당시에는 다 그게 관행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김우련 할아버지 산소하고 김응명 할아버지 산소하고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심요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자 이어 또 3년을 그렇게 하고 심요살을 했습니다. 그 묘가 앉아있는 자리로 봐서는 거리가 상당히 한 10m 이상 떨어진 걸로 봐서 그 밑에서 심요살이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거기에 묻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임난사를 연구하면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산소가 있는 그 밑에 보니까 그 산소가 그 취죽당 일고에 기록된 것이 그 아버지 발처에다 모셔두었고 그 위에 보니까 약간 공간이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지역 주민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서 염막을 짓고 또 그 3년상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일대 자인면 신관이죠. 상당히 넓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경산에 보면 효자들이 지금 100한 20-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가 희생효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위해해서 부모에게 갖다 바친다. 심지어 하양의 신유 같은 분은 자기 누나를 빼가지고 아버님께 바쳤다는 말이 있고 또 용성의 그 육동에 보면 박종훈 효자는 자기의 그 손가락을 단지하고 무릎을
눈 속에 그 꿀안자, 종일 꿀안지니까 한겨울에 물은 전부 얼었는데 그 아버님이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딸기를 겨울에 구할 수 없다. 그 눈이 많이 온 앞산 그 눈에다 꿀안자가 아버님에게 딸기를 주실 수 있도록 천지신명이 도와달라고 그 소원을 하고 울부짖으니까 이게 전부 다 얼은 거예요. 얼었는데 해그름 되니까 그 눈 속에 눈물이 흘렀던 그 속에서 딸기 꽃이 피어나가 딸기가 달렸다. 그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딸기를 받아가 뿔뚝 일어나니까 이 얼었던 다리가 그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집에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치니까 아버지가 보름 동안 더 연명했다는 그런 그 박정우 효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취죽당 선생님도 부모에 대해 효를 할 때 자기 몸을 부분적으로 희생을 해서 효를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조금 전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임난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명에 따라서 참 우곡 정경세 선생님이나 또 한강 정구 선생이나 여헌 장은광 선생을 뵙고 사사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아 가지고 있을 때 매일 대변을 맛을 보고 손으로 찍어가 맛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좀 설사기가 있으니까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효성이는 아주 지극하고 말이 없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 밖에서 보면 이소인 흙으로 만드는 동상같이 꼿꼿하게 앉아서 관복을 입고 참 의관을 쓰고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이소인 흙으로 만드는 사람 같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희생효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그 주로 뭐 단지를 해드렸다, 변을 맛봤다, 그 얼음 위에 굴 앉아가지고 임을 얻었다, 뭐 날아가는 꽁이 뛰어돌았다 이렇게가 이제 처음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또 다시 희생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본래 자신의 몸이 원상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경산에 남다른 독창성 있는 그런 효행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죽당 선생께서도 그와 같은 그런 희생호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스럽군요. 그리고 우리 취죽당 선생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산 자인 일대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경산 일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무역 수출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현재의 생활도 바쁘겠지만은 숭조 사상 저희 선고도 늘 말씀이 숭조 창손 조상을 받들면 자식이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지침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각 가정마다 아마 훌륭한 선조분을 모시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조를 잘 받드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죽당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경산의 모든 자손들이 선조를 잘 모심으로 인해서 효행의 고장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선조뿐만 아니고 모든 문중에 일대 선조들이 동일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자기 선조를 잘 모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마감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김상조 선생께서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이곳 성은 바로 인접에다가 그 땅을 구하셔가지고 그 귀농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 남천성원하고 귀농 목적하고 어떤
인연관계가 있습니까? 예, 인연관계 있습니다. 네. 요 서원 옆에 네. 그 스레트 집이 하나 다 네.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살림집을 차린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아버지도 태어나고 또 삼촌도 태어나시고 해서 마침 여기 이제 이 서원이 건립된 게 1920년도 정도. 네. 그래서 저 집도 뭐 거의 같이 되었고 이래서 할아버지 계시던 고향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다 보니까 바로 인접하게 있는 것뿐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존경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지금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예. 또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 그 선조 또는 조상에 대한 어떤 관념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원래 연세가 72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럼 상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 고령인데 그 농촌의 전직 사회 지도자 입장에서 귀농을 하고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한 2년 동안 살아보시니까 과연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점은 고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인터뷰 총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바람이 좀 있다면은 네.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은 5.16 문화를 개성한다, 3.1 정신을 개성한다 이렇게 요즘 5.16은 삭제되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먼 차원에서 보면은 임난 당시의 그 공적들을 정부에서 포상을 하면은 그 선조들이 빛남과 동시에 후손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헌법 전문에 우리는 임진왜란과 3.1 운동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식의 그걸 기록을 하면은 많이 좀 용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혀진 임난을 다시 지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더 없지 않나. 역시 그 임난 그 참이 후손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 특히 또 요사이는 많이 가뭅니다. 그 비도 오고 많이 가면 오늘 조금 흐리군요. 그래서 비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일 첫 번째 인터뷰를 지죽당 선생, 그 나라를 위하고 향토를 위해서 스스럼 없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였던 존경하는 김응명 선생의 위패를 모신 이곳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여러 가지 반성할 게 많고 또 배울 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먼 데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